네,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의 추동훈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경 추동훈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매주 미국 경제 이야기 월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뵐 텐데 우리 추동훈 이제 특파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네, 저도 네. 많이 배우고 많이 이제 공부해가는 시간으로 잘 좀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평상시에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매일경제 추동훈 특파원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방송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여기 저 앵커님만큼 당연히 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조금 한다는 것만 좀 네. 양해 잘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나눠볼 얘기는 지난주였죠. 예상했던 대로 이제 금리가 드디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금리 인상되면서 이제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될 거냐 막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도 진작에 예상들을 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페드죠. 연방준비제도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결국에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줄여서 FOMC라고 하는데 FOMC 회의가 지난주 수요일에 개최가 됐고 이제 그날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정대로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화요일이죠. 이제 회의가 있기 전날 이제 시장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전날에요? 네, 전날에도 이제 어떻게 이제 내일 결과가 공포스러우면 전날 미리 좀 무너지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내일 예정대로 잘 되겠지라는 신뢰가 있으면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태우거나 이제 한번 바이로 가는 거죠. 근데 화요일 날 증시가 잘 나온 겁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수요일 날 이후에도 크게 안 흔들리겠네? 라고 예측을 했었죠. 생각보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변수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결국에 예상대로 0.25% 인상을 했고요. 했죠. 시장은 역시 또 예상대로 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로 주가가 상승 마감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네. 그랬군요. 금리가 심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쵸. 그리고 좀 대변서 지금 사실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강대강 또는 이제 전공법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에 약간 긍정적 평가를 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도 전반적으로 금리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예상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주식의 변동 없이 지난주 잘 마무리했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수가 근데 또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좀 자, 해주세요. 지금 일단 이제 대내적인 거와 이제 대외적인 변수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대내적으로는 너무나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제 2월 달 생산자 소비 물가가 발표됐는데 그 물가가 10%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요. 진짜요? 10%가 두 자리 숫자인데 이게 1월에 제가 기억하기로 네. 그때 한 7.9. 예, 그 정도였는데 그 생산자랑 소비자 중에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그게 네. 10%를 찍었습니다. 딱 10%요. 대박이에요. 이게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초입니다. 이야, 10% 찍은 두 게요? 자리도 처음이고 10%라는 숫자도 최고인 거예요.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스값 오른 것부터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네. 밥상 물가부터 집값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0%. 이게 이제 국내적 과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네. 이걸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서 이제 전공법 돌파하느냐가 이게 첫 번째 변수였거든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를 이번에 0.5% 올리자라는 말이 사실은 원래 더 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강하게 때려서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보자 이런 의견까지가 연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변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바로 대외적 변수라고 불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인 거죠. 전쟁.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2월 말에 네. 이제 생각지 못한 이제 대외 변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발생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너무 상황이 대외 변수가 많으니까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바라보면서 그냥 0.5%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3월 회의를 앞두고 네. 이제 0.5% 인상선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었어도 0.5%도 가능성이 있었네요. 그게 아마 1월 말까지는 그게 우세했어요. 이번에 진짜요? 0.5% 올리고 올해 정말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페드가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랬구나. 물러섰지만 네. 여전히 페드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 그리고 엄중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페드가 올해 인상 횟수는 약 6회에서 7회를 인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렇죠. 회의가 6번 남았어요. 그리고 한 번 올렸죠. 그렇죠. 그러면 7번을 올린단 말은 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의 때마다. 네, 뭐 지금 0.5% 올리는 거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네.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계속 올릴 수는 있다. 이게 지금 페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네요.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히려 그 가스값이 오르면서 더 부추긴 경향도 있죠.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원유값이 대내적으로 미국에 또 체감이 되지만 글로벌 경제를 따져봐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일단 러시아의 네. 원유 수출이 대부분 막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잘 아시겠지만 흑토라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경제 제재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를 이제 국제적으로 위기기에 처해 있다니 보니까 이 곡물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곡물 가격도 네.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자 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호주가 이제 러시아에 알루미늄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뭐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러시아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막 모든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공급 부족까지 더해지면은 야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죠. 이게 그러니까 비단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게 지금 이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번 금리 올린다. 네. 그러면 잡힐까요? 지금 0.25% 올렸는데 뭐 약간 증시가 그래도 지난주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로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너무나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무슨 이 의견을 내놓아도 이 의견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견이 같은 논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뭐 못 맞출 수도 어쨌든 있으니까. 간에 이제 미국 페드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슈를 잡는 거는 기본적인 방향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가는 거, 이제 그 풀었던 돈을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이제 그쵸. 다만 이제 속도의 차이만 남았을 뿐인데, 이제 대외 변수에 따라서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요목 과제만 남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서는 이제 줄여나가는, 금리를 올려나가는 정책을 펼쳐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음 정리해요. 회의는 언제예요? 다음 회의가 5월인가요? 그때로 5월. 예정돼 있는데 그때 그게 한번 이게 더 뭐 매달 올라가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딱 정해진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항상 FOMC 회의가 있는 날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바빠지는 날입니다. 거기를 쳐다보고 그게 있군요. 제일 중요한 사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바뀐다는 건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이거든요. 5월.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3회 정도 금리 올렸을 때 이게 뚜렷한 물가에 대한 어떤 잡히는 기미가 없으면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네. 변수들이 계속 많은 거고 이때 지금 또 지금 아까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진짜. 대로 러시아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도 사실 남은 과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니까 이게 지금 또 가장 큰 현재 변수는 그겁니다. 푸틴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끝낼 생각이. 푸틴 또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혀 만약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예고된 대로 네.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해볼 얘기는 이번에 그 MGM을 인수를 했어요. 아마존이. 네네. 야, 아마존이 이제는 스트리밍까지도 이제 손을 이렇게 뻗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네. 사실 원래 나왔던 뉴스였고 이게 이제 그 딜이 클로즈 됐다고 하죠. 이제 완성 딜 던이 됐다라는 게 요번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존이 지난 17일 날 85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에
이제 MGM 인수를 마무리했다라는 발표가 하나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제 대세를 아는 거죠. 넷플릭스가 워낙 이제 뭐 상승세를 쳤고 이게 성공하는 걸 보니 아마존이 또 돈 버는 쪽은 또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스트리밍에 뛰어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좀 많이 좀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항상 변수. 경제라는 게 경제. 저는 변수로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또 쉽게 써요. 아,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면 변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넷플릭스가 이제 MGM을 인수한 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니죠. 아마존이. 죄송합니다. 예. 아마존이 이번에 MGM을 인수한 거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네. 일단 스트리밍만 좀 좁혀서 보면은 넷플릭스라는 시장 1위 스트리밍 업체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데는 디즈니 플러스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기업의 특징은 두 기업은 메인 이제 사업이 스트리밍 사업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아마존은 그게 좀 다르죠. 그래요? 아마존은 유통 산업이 어쨌든 간에 그 메인 본인들이 산업이죠. 하고 있는 그쵸. 사업이 예, 유통이고 메인 산업이 넷플릭스는 이제 스트리밍이 메인 산업이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아마존은 사실 유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홀푸드 같은 이제 오프라인 이제 유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 프라임이란 서비스죠. 그렇죠. 네, 앵커님도 혹시 쓰고 계시나요? 당연히 있죠. 이게 좀 네. 한국에 계신 저는 이제 한국의 방송이나 이제 독자들에게 많이 드리는데 한국에서 사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안 쓰거든요. 근데 직구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직구를 하는데 이게 아마존 프라임 어쨌든 무료 배송이나 무료 반품은 그러네. 미국 내 서비스지 한국으로까지 그게 그러네요.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군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과 이제 유사한 게 쿠팡이죠. 쿠팡에서 하는 이제 쿠팡 회원제 서비스를 그래요. 거의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거의 쿠팡이 아마존 많이 모델을 거의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어쨌든 유통이라는 이제 프라임 그 회원제 유통 구조를 회원제를 가져가는데 그게 지금 가입자 수가 작년 1분기 기준으로 2억 명이 넘었습니다. 2억 명. 그렇죠. 2억 명인데 사실 미국에서 거의 쓰인다고 생각하면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엄청난. 그리고 이번에 또 올렸잖아요. 네, 가격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시면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여러 가지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러스로 있는 게 바로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인 거죠. 맞아요. 저도 그거 가끔 이용할 때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이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러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아예 그쪽으로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뭐 아마존 오리지널도 있고요. 뭐 그 보시면은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또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거랑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킨들이 있죠. 네. 이북도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회원들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했던 건데 이제 아마존이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좀 제대로 한번 스트리밍을 해보겠다.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게 이제 MGM 인수에 대한 평가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MGM을 인수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과연 이제 메인 사업에서 그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돈을 투자해서 컨텐츠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그쵸. 아마존은 어쨌든 간에 메인 산업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게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MGM을 인수를 했는데 MGM이란 기업도 살짝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MGM이 1924년도에 설립된 할리우드 제작사인데 네.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지금 또 뭐 아시죠? 그 호랑이 사자가 사자. 이렇게 그쵸, 나오는 그쵸. 거기가 이제 MGM 이죠. MGM인데 여기에 지금 대표 IP 이제 대표 저작물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로키, 로보캅, 핑크팬더 다 핑크팬더. 아시죠? 그렇죠. 아시는데 오래됐죠. 오래됐죠. 옛날 그러니까 거죠. 진짜. 요즘 스타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 다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가 있죠. 그러네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작년에 나왔죠, IP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 네. 오징어 게임이 대표작이 되는 거구나. 대표작이죠, 넷플릭스는 지금. 그렇구나. 근데 이제 MGM을 대표하는 건 금방 말씀드린 게 대표적이고 최근 게 하나 있긴 해요. 네. 007입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근데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MGM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네. 올드하네요. 네, 올드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MGM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MGM도 스트리밍을 하고 싶어요. 근데 회사가 2010년도에 부도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작이 새로 나온 게 없어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스트리밍을 하려니까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를 좀 되면은 왜냐하면 모든 지금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렇게요. 금방 말씀드린 대표적인 기업 외에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존이 인수가 되면 자기들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휴가 이루어진 게 이번 사건을 좀 봐야 되는 시각일 것 같습니다. MGM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서로의 뭔가 그 하고 싶은 그게 서로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돈을 대는 거고. 네. 예, MGM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올드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워낙 방대하니까. 네, MGM이 가지고 있는 게 영화가 한 4,000편 정도 있고요. 와. TV 시리즈는 한 17,000편 정도 있다고 하니까 요게 이제 비디오 프라임에 이제 다 올라갈 들어가는구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볼 게 이제 많아지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프라임 값이 올랐나? 이번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체크해야 드네요. 되는 게 사실 MGM이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부채가 현재 기준으로 네. 319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아마존이 이번에 10조를 들여가지고 네. 하나 샀는데 이게 과연 이런 부채까지 감당해 가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좋은 투자였을까라는 거에 대한 또 비판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아마존 입장에서도 모험이네요. 이걸 인수했다라는 거. 모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험으로 평가되는 게 맞고 과연 이게 스트리밍 돌파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과연 여기서 스트리밍 시장에서 아마존이 과연 얼마나 치고 올라올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얘기 좀 살펴봤는데요. 첫 시간인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러신가요? 경제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고 지루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근데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제가 좀 빨라지는 경향성에서 제가 좀 빨라졌는데 다음에 좀 속도도 좀 조절하면서.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간 기대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이 시간 우리가 미국 경제 어떤 흐름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추동훈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